이란의 이스파한 대폭발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의 신장부를 다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장면을 직접 올려버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사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공습이 아니라 땅밑을 뚫고 들어가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대형 탄약, 저장고를 2,000파운드급 약 907kg짜리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솟구치는 영상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핵심은 단순한 폭발 장면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의 지상 목표가 아니라 지하에 숨겨둔 전쟁 능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뉴스를 그냥 미국이 또 때렸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 안에는 한국인 입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반전이 무려 3개나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이스파한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냥 이란 어딘가에 있는 지방 도시가 아닙니다. 군사시설, 탄약고, 방산 관련 인프라, 그리고 핵 관련 민감시설이 얽혀있는 이란의 전략적 심장부예요. 드윅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단순한 탄약 창고가 아니라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지하방어 체계의 핵심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은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부서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란이 숨겨놓은 장기전 체력 자체를 끊으려는 공격으로 읽히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적의 주먹을 막는 게 아니라 적이 주먹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직접 불태운 겁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 영상을 굳이 올렸을까요? 보통 이런 군사 영상은 나중에 브리핑용으로 정리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명도 없이 폭발 그 자체만 올렸어요. iHeartMedia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올린 이 영상 하나가 세계 언론을 48시간 동안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이건 군사 행동인 동시에 심리전입니다. 우리 손이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가 땅속에 숨겨도 소용없다. 이 메시지를 이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동시에 뿌린 거죠. 전쟁을 콘텐츠로 만드는 정치. 이게 트럼프 방식이고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벙커버스터 하면 작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초대형 GBU-57 13톤 6콘짜리 괴물 폭탄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 보도는 그 끝판왕이 아니라 2,000파운드급 다수투하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반전이냐? 오픈 매거진 보도를 보면 미국이 핵심 초심층 시설만 한 번에 끝내는 쇼가 아니라 탄약과 물류와 보급 체계를 반복적으로 잘라내는 실전 모드로 들어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초대형 폭탄은 심장 찌르기라면 이번 공격은 피가 돌지 못하게 혈관을 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전쟁은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 싸움이거든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절대 남의 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전쟁 방식이 바로 미래 동북아 유사시 표준 매뉴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의 활주로, 미사일 저장고, 지하 벙커, 탄약 분산기지, 통신 노드, 이걸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얼마나 정밀하게 뚫느냐, 이게 앞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즉, 이 뉴스는 미국이 또 세게 때렸다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지하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북한은 탄약고, 미사일 저장고, 지휘소, 이동식 발사체, 은닉시설 대부분을 지하와 산악에 묻어놓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세계 최상급 지하 요새,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에서 축적하는 실전 데이터, 타격 방식, 심리전 연출, 위성 및 감시 자산 운영 방식은 결국 한반도 유사시에도 거의 그대로 응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얻어야 할 건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전쟁 운영 체계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방산이 앞으로 진짜 돈을 벌 구간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사일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찰, 표적 식별, 지하시설 관통, 실시간 전장 데이터, 피해 평가, 재타격 체계, 이 전부를 묶어서 하나의 킬체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돈은 무기 1개가 아니라 전쟁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 반응 보여드릴게요. Reddit 월드뉴스 스레드에서
좋아요만 2,000개를 받은 최고 베스트 댓글입니다. 분명히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또 때리나? 이건 승리 선언이 아니라 아직 목표를 못 끝냈다는 뜻 아닌가? 그리고 좋아요 8,500개를 받은 두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큰 폭발 영상을 올릴수록 오히려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인상도 준다. 이 반응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당한 척을 할수록 시장은 오히려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번 공습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폭탄 무게가 아닙니다. 2차 폭발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면 그냥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연쇄 폭발처럼 계속 불꽃이 치솟습니다. 산타모니카 옵저버 보도에 따르면 이건 내부에 쌓여있던 탄약이나 연료 또는 보조 폭발물이 함께 터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겉만 맞춘 게 아니라 안에 쌓아둔 전쟁 재고까지 날아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종종 한 발이 수십 발, 수백 발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격의 실제 피해 규모는 폭탄 개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야후 재팬 뉴스에서 이번 이스파한 공격 관련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압도적 타격 능력에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댓글 중에서 수천 개의 공감을 받은 반응이 이겁니다. 저 정도면 중국도, 북한도 지하에 숨기는 전략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일본 기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다른 반응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장기전 모드로 들어갔다는 건 일본이 후방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 안보 커뮤니티가 충격받는 이유는 이란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저 전쟁의 후방 비용을 언젠가 자기들이 떠안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직접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후방 기지와 보급 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이 중동에서 실제로 보여준 전쟁 방식은 곧 일본 기지 운영, 탄약 저장, 미군 재배치, 해상 보급, 항공 지원 체계와도 직접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이 진짜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일본 기지와 항만, 탄약 보급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이 질문, 일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일본은 방위비를 GDP 6%까지 끌어올리는 역대급 증액을 진행 중이고 장사정 타격 능력 보유, 지하 탄약 분산 저장 시스템 구축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뉴스로만 읽히면 안 됩니다. 이란 공습이 그 결정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한국 유튜브에선 종종 미국이 세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단순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세게 때릴수록 주변 동맹국은 더 바빠집니다. 기지 열어줘야 하고 물류 받아줘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줄타기 해야 하거든요. 힘센 동맹 옆에 있다는 건 안정과 동시에 책임의 확장이라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이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뉴스는 군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더운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타격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 긴장이 살아있으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은 한 번 더 튈 수 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호르무즈 봉쇄에도 협상 여지 있다는 신호를 줬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해상물류입니다. 해협이 막히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 수출 물류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제조업, 화학, 운송, 항공, 물류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과 방공 관련 종목 흐름입니다. 미국이 이란 때렸다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 지갑에 들어오는 전기요금, 물가, 수입 원가, 투자 심리까지 이어지는 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감정으로 시장을 보면 늦어요. 대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실전에서 존재감을 키우면 그 나라가 잘하는 산업이 같이 뜨거든요. 지금 미국은 다시 한번 정밀 타격, 스텔스, 보급, 감시, 전장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하느냐? 드론 등 방공 레이더, 장사정 타격,
지하시설 대응, 군수 자동화, 탄약 생산, 전장 AI.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이건 단기 테마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간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은 이 판에서 생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북한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하시설, 장사정포, 대량 탄약, 빠른 대응, 문제를 실제로 고민해온 나라거든요. 즉 한국의 안보 스트레스가 역설적으로는 미래 전장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자본은 냉정합니다. 돈은 늘 두려움이 반복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진짜 끝낼 수 있느냐? 제 답은 단순합니다. 폭탄으로 시설은 부술 수 있어도 체제와 의지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군사 타격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리 세력, 분산 저장, 지하화, 장기전, 해상 교란, 정치 선전까지 다 준비된 국가거든요. 미국이 한번 크게 때릴수록 이란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직접 미사일일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고 해상 위협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급망 교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맞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맞은 뒤 어디를 흔들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분석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란이 직접 반격 대신 중동 내 대리 세력을 통해 미국의 후방을 흔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더 많은 자원을 중동에 묶어두게 된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분석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안보 커뮤니티는 미국이 강하게 때릴수록 안심된다. 와, 중동에 발이 묶이면 아시아가 불안하다.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표면에선 미국 압도적이네 하면서 박수치지만 속에서는 우리 옆에 붙어있을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타격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쟁이 더 정교해지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산업, 투자, 외교가 동시에 묶이는 시대가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벙커버스터는 땅을 뚫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 상식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북한 지하시설, 중국 해안 벙커, 동북아 분쟁 시나리오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국은 지금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영상을 직접 올리는 시대, 전쟁은 점점 군사작전이 아니라 컨텐츠처럼 소비되는 정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무섭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압도적 억지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미국의 경고가 통할까?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예고편일까? 그리고 이런 국제 이슈를 한국인의 돈, 안보, 기회 관점에서 끝까지 해석해드리는 채널 원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공습이 한국 방산주와 일본 안보 전략에 주는 진짜 신호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